북한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부상이 잇따라 강경한 기조를 담은 담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네, 3년 전 봄날은 다시 오지 못할 거다. 미국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등 거친 표현도 동원했는데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작심한 듯 북한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미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해법은 무엇인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6일.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김여정 부부장은 남한이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면서 대남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등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명백한 것은 이번에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충고라며 단 한마디만 곁들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바로 다음 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구체화됐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이 대북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자신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계속 접촉을 무시할 것이라면서 이미 천명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아래 추가 행동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 직전 이틀에 걸쳐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과 태도 변화를 강도 높게 요구한 겁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관련 발언이라든가 정책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한국에 도착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김여정, 최선희 두 사람의 거친 담화를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한국 정부 역시 외교부를 통해 대화 재개와 비핵화의 중요성만 역설했습니다. 11년 만에 동시에 한국을 찾은 미국 국무국방장관은 다양한 형식의 회담과 대화 내내 시종 굳건한 동맹과 대북 전략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특별히 서훈 안보실장과는 국방 국무장관이 별도로 단독 면담을 갖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모든 대북 문제는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아래 다룰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최우선 관심사는 역시 북한 핵 문제. 이번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다소 포괄적인 표현 대신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에만 관심을 보이던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중단거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어서 비핵화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핵 문제와 탄도미사일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위협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는 비핵화와 동일할지 모르지만 다소 군축적 요소를 풍기는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 등 예민한 사안은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안에 북미 대화가 전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측이 여러 차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작심하고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continue to suffer widespread and systematic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repressive government. 북한은 인권 문제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나 체제 교체 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를 한국에 와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존엄을 반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정권의 교체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블링컨 국무장관이 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또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이 기대한 유화책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까지 예상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에 대해서 언급한 점에 비춰봤을 때 미사일이나 신형 무기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 대북 정책이나 담당자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곧바로 무력 시위를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말폭탄이나 위협을 쏟아내며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담화에서 얘기했던 금강산 관련 문제라든가 조평통 폐지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 시사 요거까지 남쪽에게 하기로 했던 일종의 모종의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을 흔드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게 더 강력한 압박을 보내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년 전 하노이 노딜 이후 출로를 모색하며 숨고르기를 하던 북한의 대미 정책은 이번 한미 2+2 회담을 계기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타협을 모색하던 3년 전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임기 말을 앞두고 대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미국은 코로나와 국내 정치 문제 등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